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관리단 집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양식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 흐름,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 관리단 집회에서는 이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안건 상정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는 소집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빠뜨렸다든지 하면 다시 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단 집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건 상정 부분을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안건이 상정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요 부분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관리단 집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겠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이제 선출한다라고 하는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후보자 모집 공고는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후보자 모집 이제 등록 공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고 또 규약에도 규정이 없다면은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후보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단 집회 소집 요청인데요. 요거는 이제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요청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리인이 소집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관리인이 소집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게 되면 구분 소유자들이 직접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단 집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즉, 이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동의를 해서 이제 관리인한테 소집 요청을 하거나 또는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5분의 1이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집 허가 신청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청했는데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관리단 집회 허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집 통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주소를 확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소유자들의 소집 통지 주소를 확보한 다음에는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고 이걸 발송을 해야 되겠죠. 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전유 부분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준등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집 통지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리단 집회에서 직접 공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유 부분에 소집 통지서를 집어넣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서면 결의서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자투표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관리단 집회 개최하기 전까지 구분 소유자들이 서면 결의서를 보내주게 되겠죠.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이런 서면 결의서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면은 두 가지를 같이 다 이제 집계를 해서 결의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이제 서면 결의라든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접수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관리단 집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집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물 어떤 것들을 이제 노트북을 준비해서 이제 그 의결권 행사를 집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뭐 의사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단 집회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실제로 관리단 당일 날에서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는 당일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나 임차인이 참석을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구분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임차인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어서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 입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 집회가 진행이 되겠죠. 이걸 이제 의사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의사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겠죠. 결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표 용지를 배부를 해야 되고요. 그 투표 용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의결권이 행사가 되었으면은 결과적으로 투표 및 개표가 실시가 되겠죠.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비밀 투표 방식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의결권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아야지만 의결권 행사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단 집회의 투표는 비밀 투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표를 실시한 다음에는 이제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보통 집회 공고 같은 거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의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집회에 관한 의사록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 집회의 중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놔서 최종적으로 의사록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의사록이 작성이 되면은 이제 의장과 구분 소유자 2명이 그 의사록에다가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방식으로 의사록의 진정성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까지 작성이 됐으면은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집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집회 결과를 공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큰 흐름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준비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해야 되는 양식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 4강부터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